나르시시스트 대처법,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심리 기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 결국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관계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의 존엄성과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심리적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혜가 닿게 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인간관계란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규칙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호 교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권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모든 상호작용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통제력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방식대로 말이죠. 만약 그 목표를 위해 현실을 왜곡해야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려 더 순종적이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충분한 친절을 베풀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할 거야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슬픈 환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를 통해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와 대가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감과 자기의심, 그리고 극심한 감정 소모의 늪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들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후회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패턴 속에 속임수, 조종, 무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이 어떤 달콤한 말을 하든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심리적 기술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교활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할 것입니다.
교묘하게 역사를 재구성하여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들 때까지 상황을 몰아갑니다. 당신이 이런 논쟁에 휘말리면 휘말릴수록 그들은 더 큰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들이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략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잔인함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중독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유사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일관적으로 잔인하다면 당신은 결국 그 관계를 끊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끔씩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좋았던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이 그 관계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저 조종의 도구였을 뿐인 그 찰나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머무르게 되는 독이 든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그대로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부정직하다면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고, 둘째, 당신을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만들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릴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인지하는 것은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게임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골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인정이라도 얻기 위해 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단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미묘하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정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호혜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의 진심과 인내를 보여주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호혜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권한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병리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환상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종하고 착취하고 깎아내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올바른 대응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그들에게서 어떤 형태의 인정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게임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논쟁 자체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오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관계의 마무리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해결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온 정의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을수록 당신은 더 오랫동안 그들의 거미줄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마무리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떠나기로 한 결정, 더 이상 휘말리지 않기로 한 다짐,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이 그들의 인정 없이도 온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술 중 하나는 회색돌 기법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신 스스로를 회색 돌멩이처럼 지루하고 감흥 없고 재미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분노, 좌절, 슬픔, 심지어 애정까지도 그들에게는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도발적인 말을 던져도 당신이 짧고 사실적인 대답만 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렇구나, 알았어, 생각해볼게 와 같은 건조한 반응만 보인다면 그들은 곧 흥미를 잃습니다.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루해하고 결국 새로운 반응을 보여줄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을 도발하는 사람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자기 훈련을 요구합니다. 터무니없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어 싸우고 반박하고 증명하려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고갈시키는 바로 그 역학관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바로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그들의 눈앞에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감정적 분리의 경지에 이르는 순간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도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분노도 정면 대결도 아닌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자신의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치유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감 부재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서진 내면을 반영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놓아주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지웠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분노, 혼란, 자기의심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사과를 받아내거나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들 없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무나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 그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그저 희미한 기억, 하나의 교훈, 그리고 닫혀버린 한 챕터로 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무리이며 당신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힘과 명확한 시야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대처법,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심리 기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 결국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관계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의 존엄성과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심리적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혜가 닿게 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인간관계란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규칙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호 교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권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모든 상호작용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통제력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방식대로 말이죠. 만약 그 목표를 위해 현실을 왜곡해야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려 더 순종적이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충분한 친절을 베풀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할 거야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슬픈 환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를 통해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와 대가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감과 자기의심, 그리고 극심한 감정 소모의 늪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들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후회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패턴 속에 속임수, 조종, 무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이 어떤 달콤한 말을 하든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심리적 기술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교활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할 것입니다. 교묘하게 역사를 재구성하여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들 때까지 상황을 몰아갑니다. 당신이 이런 논쟁에 휘말리면 휘말릴수록 그들은 더 큰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들이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략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잔인함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중독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유사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일관적으로 잔인하다면 당신은 결국 그 관계를 끊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끔씩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좋았던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이 그 관계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저 조종의 도구였을 뿐인 그 찰나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머무르게 되는 독이 든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그대로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부정직하다면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고 둘째, 당신을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만들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릴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인지하는 것은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게임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골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인정이라도 얻기 위해 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단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미묘하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정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호혜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의 진심과 인내를 보여주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호혜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권한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병리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환상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종하고 착취하고 깎아내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올바른 대응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그들에게서 어떤 형태의 인정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게임에서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논쟁 자체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오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관계의 마무리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해결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온 정의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을수록 당신은 더 오랫동안 그들의 거미줄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마무리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떠나기로 한 결정, 더 이상 휘말리지 않기로 한 다짐,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이 그들의 인정 없이도 온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술 중 하나는 회색돌 기법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신 스스로를 회색 돌멩이처럼 지루하고 감흥 없고 재미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분노, 좌절, 슬픔, 심지어 애정까지도 그들에게는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도발적인 말을 던져도 당신이 짧고 사실적인 대답만 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렇구나, 알았어, 생각해볼게 와 같은 건조한 반응만 보인다면 그들은 곧 흥미를 잃습니다.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루해하고 결국 새로운 반응을 보여줄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을 도발하는 사람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자기 훈련을 요구합니다. 터무니없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어 싸우고 반박하고 증명하려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고갈시키는 바로 그 역학관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바로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그들의 눈앞에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감정적 분리의 경지에 이르는 순간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도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분노도 정면 대결도 아닌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자신의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치유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감 부재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서진 내면을 반영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놓아주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지웠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분노, 혼란, 자기의심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사과를 받아내거나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들 없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무나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 그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그저 희미한 기억, 하나의 교훈, 그리고 닫혀버린 한 챕터로 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무리이며 당신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힘과 명확한 시야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대처법,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심리 기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 결국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관계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의 존엄성과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심리적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혜가 닿게 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인간관계란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규칙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호 교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권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모든 상호작용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통제력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방식대로 말이죠. 만약 그 목표를 위해 현실을 왜곡해야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려 더 순종적이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충분한 친절을 베풀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할 거야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슬픈 환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를 통해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와 대가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감과 자기의심, 그리고 극심한 감정 소모의 늪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들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후회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패턴 속에 속임수, 조종, 무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이 어떤 달콤한 말을 하든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심리적 기술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교활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할 것입니다. 교묘하게 역사를 재구성하여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들 때까지 상황을 몰아갑니다. 당신이 이런 논쟁에 휘말리면 휘말릴수록 그들은 더 큰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들이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략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잔인함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중독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유사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일관적으로 잔인하다면 당신은 결국 그 관계를 끊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끔씩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좋았던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이 그 관계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저 조종의 도구였을 뿐인 그 찰나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머무르게 되는 독이 든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그대로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부정직하다면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고, 둘째, 당신을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만들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릴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인지하는 것은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게임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골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인정이라도 얻기 위해 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단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미묘하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정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호혜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의 진심과 인내를 보여주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호혜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권한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병리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환상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종하고 착취하고 깎아내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올바른 대응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그들에게서 어떤 형태의 인정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게임에서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논쟁 자체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오해하게 두십시오.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관계의 마무리에 대한 필요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해결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온 정의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을수록 당신은 더 오랫동안 그들의 거미줄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마무리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떠나기로 한 결정, 더 이상 휘말리지 않기로 한 다짐,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이 그들의 인정 없이도 온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술 중 하나는 회색돌 기법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신 스스로를 회색 돌멩이처럼 지루하고 감흥 없고 재미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분노, 좌절, 슬픔, 심지어 애정까지도 그들에게는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도발적인 말을 던져도 당신이 짧고 사실적인 대답만 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렇구나, 알았어, 생각해볼게 와 같은 건조한 반응만 보인다면 그들은 곧 흥미를 잃습니다.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루해하고 결국 새로운 반응을 보여줄 다른 대상을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을 도발하는 사람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 자기 훈련을 요구합니다. 터무니없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개임에 말려들어 싸우고 반박하고 증명하려 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고갈시키는 바로 그 역학관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 사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바로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그들의 눈앞에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감정적 분리의 경지에 이르는 순간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도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분노도 정면 대결도 아닌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자신의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의 치유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감 부재가 당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서진 내면을 반영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을 놓아주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지웠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분노, 혼란, 자기의심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들의 행동이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사과를 받아내거나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복수는 그들 없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무나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 그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그저 희미한 기억, 하나의 교훈, 그리고 닫혀버린 한 챕터로 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무리이며 당신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힘과 명확한 시야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대처법,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심리 기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 결국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관계 속에서 지쳐가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의 존엄성과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심리적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혜가 닿게 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인간관계란 상호 존중과 호혜성, 그리고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의 규칙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호 교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권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모든 상호작용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통제력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방식대로 말이죠. 만약 그 목표를 위해 현실을 왜곡해야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려 더 순종적이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충분한 친절을 베풀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할 거야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슬픈 환상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를 통해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와 대가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감과 자기의심, 그리고 극심한 감정 소모의 늪에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현실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해주는 전문가들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후회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묶어두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패턴 속에 속임수, 조종, 무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이 어떤 달콤한 말을 하든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정한 심리적 기술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교활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할 것입니다. 교묘하게 역사를 재구성하여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들 때까지 상황을 몰아갑니다. 당신이 이런 논쟁에 휘말리면 휘말릴수록 그들은 더 큰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들이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략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잔인함을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중독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유사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일관적으로 잔인하다면 당신은 결국 그 관계를 끊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끔씩 다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좋았던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신이 그 관계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그저 조종의 도구였을 뿐인 그 찰나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머무르게 되는 독이 든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그대로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만약 그들이 부정직하다면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면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고, 둘째, 당신을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만들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릴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인지하는 것은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의 게임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권력을 잃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에게 잘 보이려는 노골적인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아주 작은 인정이라도 얻기 위해 또는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단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미묘하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정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호혜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우리의 노력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의 진심과 인내를 보여주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호혜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주는 셈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권한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병리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환상이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종하고 착취하고 깎아내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올바른 대응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그들에게서 어떤 형태의 인정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복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게임에서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 자신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